자, 지금 모나시 나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고. 익숙하지?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돼요. 자, 모나시 대학교는 1958년에 설립됐고 58년. 야, 호주가 정말. 이제 호주가 오래되지 않아요. 네. 미국이나 영국처럼. 기억하기 좋네요. 58 58개띠. 아, 58개띠. 그다음에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고 네. 현재 이게 해외 캠퍼스까지 있는데 거기가 네. 포함해서 87,000명이에요. 와, 많다. 대학교가. 네. 그리고 뭐 그 호스트하는 국가들 이 유학생들이 예, 유학생. 169몇 개, 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온 거죠. 네. 전체 학생의 35%가 네. 해외 학생이니까 네. 거기에다가 뭐 저기 종업원이란다. 교직원. 교직원. 그러니까 교직원이 그냥 종업원이. 왜 1,180 아니 18,000명 이렇게 발음이 세죠? 18,000명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해외 캠퍼스가 5개 국가에 네. 있고요. 그룹 오브 G8에 포함되어 있고 네. QS 랭킹으로 보면 세계 42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좋네. 상당히 아카데믹하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이버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대학교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모나시로 가면 만약에 내가 내 아이를 보낸다 상상을 해보면 네.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럼요. 그 다양한 경험,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이게 아마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 해외에 많이 계세요. 그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네. 경험하는 것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같아요. 본인의 개인적 삶에 있어도 되게 풍족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그럼요. 네. 그건 이제 가치를 따지기는 뭐 애매모호하지만 가치 있다라고 판단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약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근데 바랍니다. 뭐 저희가 이제 호주 약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요. 모나시를 저희가 1순위로 뽑았던 게 네. 약학 및 양리학으로 이제 보통 전공을 평가를 할 때 그쵸, 약학하고 그쵸. 양리학을 한꺼번에 묶어서 예, 예. 합니다. 그래서 세계 순위를 보면 옥스퍼드, 모나시, 하버드 이래요. 와. 근데 하버드하고 옥스퍼드 뭐 바뀌었나? 하버드하고 네.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약학이 없어요. 아. 거기는 양리학 관련된 그 교과목 전공이 예. 있고 보통 학부에 없으면 석사에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약학 그러니까 약사가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학 중에서 넘버원 세계에서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몇 해 동안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모나시 대학교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갖고 와봤고 네. 모나시 대학교의 약학 및 양리학 단과대학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가 약 2,000여 명 정도 학생이 학업을 하고 있고요. 네. 학부, 석사, 박사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캠퍼스가 아까 많다 그랬잖아요. 예. 대여섯 개가 있는데 5개라 뭐 법대 캠퍼스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파크빌이라는 캠퍼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약대하고 양리학만 학생들이 따로 학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그렇죠. 이 10개의 단과대학 중에서 딱 하나가 나와 네, 있는 그래서 거네요. 단과대학 하나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학은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봄학기, 가을학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네. 2월 학기만 2월 학기만. 2월에만 시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비가 내년 2024년 2월달 기준으로 52,500불 정도 돼요. 이게 호주 달러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략 5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비용 정도 돼요. 850원 정도 된다고 하면 환율이. 그다음에 현재 장학금이 20%에 가까운 10,000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원 늦지 않았으니까 저희들하고 저희 지금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하고 있는 학생 하나 있잖아요. 예, 예, 그 학생도 여기도 이제 있어요. 거의 이제 10,000불 정도. 장학 받았어요? 아, 받은 거예요. 확정됐나요? 네, 장학 받아서 아. 이제 보증금 납부하고 그랬었습니다. SY님. 예, 맞습니다. 수아이님. 네. 아니, 실명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약자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예. 그래서 약대를 갖고 왔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 사진 보시면 이제 양리학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양리학을 해도 약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약학은 그 약사는 처방된 약을 환자라 이렇게 해갖고 그 처방지도 뭐라고 네, 하죠? 그렇죠. 그 약을 약- 먹는 약학지도. 복학지도, 예, 복약지도, 독약지도. 이런 것들도 하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것들 조언해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양리학은 순수하게 약을 연구하는 거예요. 화학적인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굳이 이걸 넣어봤고요. 그래서 양리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건 그런 걸 못 알겠죠. 아, 그죠. 근데 약을- 약학을 하면
그걸 포함해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작업 기간도 3년이고 4년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리학은 약사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약사하고 다른 사람들. 네. 다만 이제 양약을 공부하고 나 약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호주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석사 과정에서. 석사 과정에서.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데 호주는 그 부분이 가능하다. 내가 약사하고 맞지 않아? 그럼 양약을 먼저 시작을 해서 생각해보고 나중에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경험해보고 나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 그래요. 도메이저님 말씀하신 거 저가 이해하면 저희 부모님들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 알겠습니다. 수준이십니다, 저희가. 자, 이게 약사되는 그 과정을 쭉 그림을 만들어 주셨어요. 설명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주에서 약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4년짜리. 그쵸. 일반적이죠,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몇몇 대학에서 특히나 모나시하고 몇몇 대학에 두 개 대학에서 모나시하고 시드니 대학에서는 이 인턴을 포함해서 5년짜리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5년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인턴까지 마무리하면 석사학위를 받아요. 석사학위까지.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일을 많이 해야 돼. 저 인턴 기간 동안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리포팅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바쁘긴 하지만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받는 거고. 석사 받으니까. 예. 모나 씨가 이걸 제일 먼저 시작하니까 시드니가 질투해 눈이 멀어. 우리도 할 거야. 그래서 올해가 첫 해인가 돼요, 시드니는. 지금 현재 모나 씨 같은 경우도 몇 년 된 것 같고요. 지금 밑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럼 인턴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지금 국제학생이 57명 정도 2023년도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다 인턴십을 하고 있고요. 10명이 그때 병원 약사, 하스피탈, 47명이 커뮤니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 과정이 참 좋네요. 네네네, 그렇죠. 여기 사진 보면 그 캠퍼스 파크빌 캠퍼스라고 하고요. 약학하고 양리학 단과대학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내 중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나시 대학교 자기들 캠퍼스에 있는 기숙사는 이걸 되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는 학생들은 별도로 프라이빗 어코모데이션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해주고 있고요. 소개해드리면 이제 부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 기숙사 어떻게 해요? 그 기숙사가 이제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한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국이나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업이 건물을 지어 기숙사를. 그거하고 이제 조인해갖고 사용을 하거나 아예 그쪽으로 소개해갖고 그걸 부킹하라고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많이 써요. 그걸 해준다는 이 말씀. 그럼 이렇게 기숙사 소개까지도 가능하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입학 기준. 그럼 어떻게 입학하냐? 그렇죠. 그 입학 조건 간단히 써놔봤는데 이제 이 보시는 분들의 자녀분이나 어떤 학생이 자 교육기관이 다르잖아요. 어떤 교육과정을 하는지 일단 하지만 공통적으로 만 17세 이상이어야 되고 17세. 그래서 올해 생일이 넘어야지.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IB 과정을 하면 33점. 깜짝 놀랄 게 너무 낮잖아요. 33점이면. 근데 영국의 약사 과정도 물론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는 높은 대학이 뭐 UCL 같은 36점 요구하는 대학도 있는데 많은 대학교 33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33점에 뭐 HL을 뭐 665, 666, 뭐 가자더 655,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 모나시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화학 부분만 대충 3.4점이면 된다. 그래서 좀 입학 조건이 좀 낮은 편이고 A레벨 과정도 BBB면 돼요. 12점이면 12점이라는 건 B가 4점이니까 3, 4, 3 과목이면 12점 5점 2개 D 하나도 된다. 그리고 SAT나 ACT도 되고 AP 2과목이 8점. 이게 그 SAT 플러스 AP를 해야 되는 아니야, 다 따로 할 수 있다는 거라서 미국계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높게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통 미국계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이 AP도 따로 하고 SAT도 따로 하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선수 과목이 있어요. 수학하고 화학, 영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심사를 받아봐야 된다. 보통 이제 그 IB 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3점. HL 기준으로 통과네. 그렇게 있으니까 그 부분 꼭 돼야 되는 거.
근데 그리고 마지막 아까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 고등학교만 그쵸, 졸업을 제일 해도 중요하죠. 예. 가능하다. 내신으로 86%, 뭐 그다음에 수능으로도 350점. 예.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한국 같은 그쵸. 경우는 86% 원점수 기준으로 86점을 받기는 예. 어렵고 수능 점수 350점이면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대충 네. 3등급 이내에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영어도 IELTS 6.5, 6.0 예.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입학은 쉬울 수도 있지만 네. 교육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다. 그쵸. 그래서 특히나 약학은 제일 중요한 교과 과목이 수학보다 화학입니다. 화학. 그렇죠. 케미스트리. 처음부터 끝까지 화학이에요. 독성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 어떤 만드는 거잖아요. 예, 화학 구조를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니까 충분히 사전 학습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영어가 6.5, 6.0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너무 잘해 이런 생각하는데 네. 절대 안 그래요. 그쵸. 절대 아니고 가능하면 7.0 왜냐면 약사 되려고 하면 7.0 필요해요. 네. 그 사람들이 대학을 가면 다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 안 하고요. 그러면 이제 교과목 공부해야 되니까 예. 그건 영어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7.0 이상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아니 며칠 전에 상담했던 분이 있었어요. 네. 대학을 약대를 다녔는데 유급을 당한 거죠.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학생이 이제 한 과목을 빵꾸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교과목이 그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이 학생은 페이션트 센터드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놔두고 실제 상황처럼 그 연기한다고 네, 해야 될까? 그쵸. 환자는 연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는 약사가 돼서 이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했을 때 과연 지식이 부족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고 그쵸. 이렇게 환자를 대하는 커뮤니케이션 네. 스킬스나 예. 영어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럼 여담이면 그 사람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년 쉬었다 가야 되나요? 아니 이제 영국 못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네덜란드랑 네. 호주를 고민하고 있고 이제 조금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간다는 건 약사를 포기하고 네. 양리학이나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하고 싶은 거고 이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다시 시작한 나라는 무섭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꿈을 버리지 말고 다시 도전해보자. 그래서 호주를 말씀을 드렸고 약사를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이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 그러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네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들이 맞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자기 준비, 네. 특히나 언어적인 부분. 이제 언어적인 건 어디를 가든 필요한 거니까. 그런 거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영어를 좀 시키자고요. 네. 그래서 기본이니까. 맞습니다. 뭐 가서 뭐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영어가 안 되면 사실은 너무 힘든 것 같아. 다른 것들이. 그 언어라는 게 저희도 이제 회사 아이들을 키워봤잖아요. 참 뭐 어떻게 느껴지냐면 초등학교 때 간 아이들, 그 유치원 때 간 아이들, 중학교 이게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제일 좋은 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보니까 영어를 위해서. 모국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외국어를 받아들이기가. 그러면은 한국어 하는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가져가요. 가족이 같이 가면? 네, 가족이 가면. 가족이 가면 그렇지. 근데 가족이 가는데도 아예 좀 어렸을 때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유치원 때. 그러면 되게 흔들려요. 그 언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가고 대학 때 가면 저는 딱 한마디예요. 입 닥치고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리딩. 보통 이제 중학교 때는 네. 그러니까 이사님 네트릭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언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이상부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언어를 걸러서 받아들이는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재들의 수다였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